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이호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KBS 정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랜만이에요? 네, 왜 오랜만이에요? 몇 주 만이에요? 저희가 한 달 정도. 4주 네, 정도? 네, 야구의 참견이 또 야구 팬들과 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고 싶어서 중간에 약간의 좀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그래요? 네. 본인이 바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장성호 의원께서도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또 저희와 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건데요. 갑자기요? 다음 출연. 갑자기요? 네. 예.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즌이 끝났습니다. 정말 뭐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던 또 한 번의 역대급 시즌이었는데요. 먼저 정규리그를 좀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규 시즌을 보면서 2020년의 KBO 리그가 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정말 마지막 최종전에서 2위부터 5위까지 모든 순위가 뒤바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에 맞먹을 정도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던 올 시즌이었습니다. 뭐 최종전에 되어서야 가을 야구 진출팀이 모두 결정이 됐는데 장성호 의원님, 네. 5강 재설정 때마다 이제 출연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예상과 좀 맞았나요? 뭐 5팀 중에 3팀은 맞췄으니까 네, 그래도 높네요. 60%인데 네. 일단은 뭐 랜더스 팬분들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 팬분들께는 일단 먼저 사죄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즌 전망도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5강 재설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전망에서 저는 랜더스를 거의 뭐 6, 7위 정도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그러니까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최근에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독보적으로 좀 좋지 못한 성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NC 다이노스는 선발진이 그러니까 뭐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선발진이 특히 이제 국내 선발진이 너무나도 허약했었거든요. 그래서 높은 순위에 올려놓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NC를 저는 9위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 네. 이렇게 정말 미러클한 어떤 그 시즌을 만들어내면서 NC가 이 막차로 5위로 진출할지는 저는 이제 두산 베어스를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미라클 두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올 시즌 같은 경우 정말 미라클 NC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최근 재평가를 받고 계신 우리 정현숙 기자님. 어떻게 예상하신 것과 좀 비슷한가요? 사실 지난번에 5강 재설정을 할 때 네. 그 해설위원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뭘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워 하시나 그냥 생각한 바를 말씀하시면 되죠.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부담 없이 통계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롯데 팬분들께서 엄청나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하려던 표현은 운이 따랐다였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운이 좋았다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좀 이제 화가 나실 포인트가 됐고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든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롯데 팬들에게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롯데가 진짜 이렇기까지 좀 탈락할 줄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죠. 팬분들의 네. 마음의 상처가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싸워준 고춧가루 그리고 곰춧가루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두산과 키움이 또 막판까지 열심히 싸워줬잖아요. 이 5개 구단 가을 야구에 가지 못한 팀들과 팬들에게도 어쨌든 올 시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올해 역대 최다 관중 어떤 기록을 세울 만큼 또 많은 또 관심 속에 시즌이 치러졌는데 KBO가 잔여 경기 시즌을 발표하면서 LG와 한화의 3연전을 가장 뒤에 배치했던 것이 어떻게 본다면 또 주요해서 이 마지막까지 1위 결정전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손에 좀 땀이 나게 하는 또 그런 3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잔여 경기 편성이 상당히 이제 좀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로 돌리는 거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KBO 운영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수기로 그거를 이제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대진을 관심이 있는 시점에 쏙쏙 이렇게 배치를 하셨고 그때 LG와 이제 하나의 경기가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처럼 엄청나게 이제 재미있게 펼쳐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는 LG가 이제 하나를 좀 앞서긴 했었지만 대전구장에서는 맞아요. 하나가 좀 앞서 있었고 결과적으로 위닝 시리즈를 하나가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이제 그 토요일 경기였죠. 토요일 경기에서 이제 한화가 패하면서
LG 트윈스의 우승이 이제 정말 눈앞까지 왔다 했는데 그 눈앞까지 한 우승이 사실 손에 좀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 저는 사실 좀 유심히 봤던 게 박동원 선수가 사실 두 번의 좀 실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엔 이제 노시환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좀 연기에 속은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문현빈 선수와 홈에서의 접전 상황에서 포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제 그런 좀 미세한 부분에서 결정을 못 짓게 됐고, 그 다음 날 박동원 선수가 그래서 코치와 함께 송구, 포구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진짜로 만약에 이제 한국 시리즈에 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박동원 선수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10월 1일이었죠. 이제 LG 트윈스가 우승을 확정짓긴 했는데 사실은 타이브레이크 1위 결정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모두가 했었단 말이죠. 뭐 당연히 아마 뭐 99%의 야구 팬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인천 경기였죠. 인천 네. 경기 그 역전되는 장면을 사실 못 봤어요. 저는 그냥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 산책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막 무슨 막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뭐 이렇게 속으로 막 어떤 게 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하나가 역전패를 당했고 랜더스가 뭐 끝내기 홈런을 때려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야구가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일단은 뭐 LG가 마지막 3경기를 모두 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LG의 어떤 그 선수들의 그 플레이를 보면 야, 이렇게 강팀도 어떤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기가 되니까 긴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문보경 선수의 부진, 뭐 불펜진의 어떤 그 좋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한꺼번에 몰리면서 LG가 뭔가 이제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올 시즌 전체로 보면 하나와 계속 1위를 양분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보다 훨씬 더 LG 트윈스가 경험이 많거든요. 선수들 자체로 보면. 그러면 어떤 그 중요한 순간이 되게 되면 그 경험이라는 게 본인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플레이로 나오는 경우들이. 그러면 조금 덜 당황스럽게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막판 3연패 할 때 모습을 보니까 빨리 1위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야, LG 트윈스 이 베테랑들도 그렇게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있구나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구가 참 묘하고 경험도 경험이지만 그 상황적인 어떤 그 상황이 주는 그 압박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번 그 마지막 LG 트윈스의 3경기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경기에서 이제 LG가 NC에 3대7로 패했고 이미 경기는 먼저 끝났고 9회 말이었죠. 이제 9회 말 투아웃을 공 2개로 잡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장성호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다들 결과를 예단했을 텐데 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말이 정말 기억날 정도로 야, 이유래 선수가 엄청난 또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9회 말 투아웃에 무려 넉 점을 SSG에서 낼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연경엽 감독이 홈런을 친 SSG 선수들에게 너무나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명석 단장은 당시 이제 9회에 타이브레이크를 준비하느라 미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까지 이제 설정을 해서 전략을 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라운드에 나가서 그 세레머니 현장을 이제 지켜보고 그렇게 됐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LG 팬들은 앞으로 마트만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우승을 좀 선물을 받은 그런 그 팬들의 느낌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진짜 이제 말씀하셨던 SSG의 이유래 선수 보면은 올 시즌 지난해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갔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포수로서 엄청나게 유망한 선수다라는 것은 야구계에서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팀 단장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왜 그 신인 포수 대형 포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고, 이율래 선수가 당시 홈런을 쳤을 때 바로 김서현 선수가 넘어갔음을 직감을 하고 이 아쉬움에 이렇게 다리를 구르는 그런 장면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발사각이 좀 높긴 했지만 잘 맞은 타구가 이렇게 넘어가게 됐고, 좀 SSG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가 체격은 크지만 좀 내실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조금 없고 체지방이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실전 경기보다는 이런 훈련, 그 몸을 좀 만들기 위한 훈련에 집중한 것이 지금과 같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 시즌 3안타인데 3안타가 모두 홈런일 정도로 팬들에게는 정말 첫 해에 아주 그 강한 인상을 좀 남기게 됐고요. 사실 뭐 하나이글스 역시도 사실 뭐 2위, 정규 시즌 2위 팬들께서 좀 아쉬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하면서 올해 상당히 또 인상적인 활약을 낸 것도 분명합니다. 일단 뭐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직행을 했고 이제 한화가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면서 두 팀은 또 약간의 또 시간을 좀 벌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팀은 좀 어떤 준비를 좀 하게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문제점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지적을 받는 게 LG는 아무래도 이제 구원진. 시즌 내내 사실 구원 투수들은 선발 투수들보다 훨씬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매 경기 또 대기를 해야 되고 뭐 주축 투수 같은 경우는 거의 60경기를 넘으니까 거의 2경기 중에 1경기 정도 이제 등판을 한다고 생각이 들면 이 불펜 투수들을 이제 단기전에 맞게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하느냐 뭐 이 부분이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타자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홍창기 선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타선 자체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뭐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면 경기 감각적인 부분은 저는 사실 크게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단기전을 또 많이 치렀고 최근에 LG는 계속 또 포스트시즌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단기전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이 선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부분은 사실 걱정이 되진 않는데 결국에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 그리고 시즌 마지막에 지적됐던 부분을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또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 하나도 뭐 타이브레이크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플레이오프에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즌 마지막에 경기를 또 비겼고 그리고 잡아야 될 경기를 놓쳤단 말이죠. 그 후유증이 저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후유증을 빨리 없애고 왜냐하면 하나 팬들은 지금 마지막에 타이브레이크까지 가서 대역전극의 우승을 꿈꿨을 텐데 네. 그걸 지금 이루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가 올 시즌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 2등을 그럼요. 했는데 그럼요. 네. 그 마지막 그 경기 때문에 그 역전패를 당했던 경기 때문에 올 시즌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 약간 묻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자꾸 이제 팬들 쪽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화제가 되면 그 선수들이 계속 그 마지막 경기 역전패,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가 아니죠. 그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뭔가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좀 걱정도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시즌 마지막의 감정을 빨리 털어내는 게 저는 하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 팀의 앞으로의 좀 계획을 알아봤더니 네. LG는 3일간 휴식 후에 5일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 6일 잠실에서 훈련을 하고 8일에는 이천에서 합숙에 들어가서 이틀 훈련, 하루 휴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2023년에 우승했을 때 그 루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좋았던 기억을 지금 가져와서 올해도 이제 통합 우승에 도전하겠다 이런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한화의 경우도 5일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틀 훈련, 하루 휴식 이런 건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는 벌써 연습 경기 일정이 이제 짜여져서 저희한테 네네네. 공지가 됐거든요. 야구 기자들한테. 그래서 연천 미라클과 이제 연습 경기 그리고 상무와의 연습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뭐 하나도 합숙을 하긴 하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가 이제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 안 좋았던 흐름을 어떤 식으로 연습 경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가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두 팀에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불펜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LG 트윈스였던 가을 야구도 되짚어 보면 에르난데스 선수가 불펜으로 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두 팀 모두 선발진이 지금 단기전을 치르는 선발 투수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만약 LG와 하나에서 불펜 선발 투수가 불펜진으로 이동을 한다면 어떤 선수가 좀 거론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사실 질문인데 네. 왜냐하면 에란데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불펜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이게 선발 투수를 또 불펜으로 돌린다는 게 일단은 5선발 체제가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네. LG도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토로스트로 일단 일본을 갈 것이고 치리노스 갈 것이고 그리고 임창규 선수는 누가 봐도 선발 투수거든요. 네. 그럼 손주영과 이제 송승기가 둘 중에 한 명이 왼손 이제 투수 둘이 네, 불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불펜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선수가 조금 유불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송승기를 선발로 쓰고 손주영 선수를 구원으로 가는 것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구속 자체도 조금 더 빠르죠. 네. 손흥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이제 송승기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풀타임 첫 선발을 도른 거잖아요. 그러면 선발 돌았는데 갑자기 불펜으로 가서 중요한 경기에 등판을 시키는 것보다는 손주영 선수는 이게 풀타임 선발이 우리가 첫 해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험이라는 거를 아무래도 송승기 선수보다 조금 더 네네. 가져갔으니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구원으로 가서도 뭔가 본인의 공을 던져라 했을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손주영 카드가 오히려 조금 더 손주영 선수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 본인 말고도 송승기 선수에게도 오히려 선발을 주고 손주영이 가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보고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폰세 선수하고 와이즈 그리고 유현진, 네. 뭐 문동주 뭐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동주 네. 선수가 또 불펜으로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문동주를 불펜으로 돌리고 그 자리에 다른 선수를 선발로 기용한다. 제가 봤을 때 않다. 이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선발로 나올 선수가 이제 엄상백 선수가 다시 오든가 아니면 뭐 황준서라든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 경기에 그 선수들을 선발로 쓰고 문동주를 뒤로 돌린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다가 이제 엄상백 선수가 선발 탈락한 이후에 불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어떤 그 투수들의 구성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변수는 뭐냐? 이제 문동주가 3번으로 나올 거냐, 유현진이 4번으로 나올 거냐, 요 문제인데 네네네. 제가 봤을 때 강석구 똑같은 유형을 3명을 연속으로 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유현진 3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유현진 2번 들어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네네. 김경무 감독이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경험치를 생각을 해보면 유현진이 2번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폰세와 와이즈는 던지는 구종은 다르지만 일단 강속구 투수이기 때문에 붙여놓는 게 약간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요 순번 짜는 게 그러니까 선발 로테이션 순번 짜는 게 아마 김경문 감독이라든가 양상문 코치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 아닌 고민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공교롭게 저희 뒤에 이제 와일드카드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SSG가 이제 1, 2위, 4, 5위, 그러니까 5위 결정에 모든 또 키를 쥐고 결국은 이제 순위 결정에 좀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SSG의 이 3위. 사실은 한 20경기 남았을 시점에도 SSG가 3위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정영숙 기자님은 이 랜더스의 3위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5강 재설정에 나와가지고 네. 랜더스의 5강 진입을 예상한 거는 윤희상 위원이 저희가 유일했었고 네네. 저도 그걸 예상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타격의 침체가 너무 좀 심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키움과 거의 뭐 타율이나 홈런 부분에서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리만큼 최근에는 또 홈런도 많이 치고 있어요. 맞아요. 거의 삼성의 기록을 따라잡을 정도로 치고 있고 9월만 따져보면 아마도 SSG가 삼성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이게 SSG 내부에서는 이제 선수들의 경쟁 구도에서 갖는 그런 그 힘 그리고 감독의 눈에 띄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 이런 부분으로 찾고 있는데 실제로 뭐 최근 홈런을 친 현현애 선수라든지 류효승 선수 특히 류효승 선수가 합류하면서 SSG 타선의 무게감이 조금 저는 0.3 이상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SSG를 가을 야구에서 만난다면 좀 쉽지 않을 거다. 기존의 투수력에 타선까지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이제 이 폰세 선수가 랜더스전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폰세가 등판을 했었는데 랜더스가 이제 그 경기에서 결과적으로 경기 후반이지만 하나를 잡아냈잖아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랜더스 선수들이 또 하나를 상대로 느끼는 자신감이 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한 경기 18개 삼진을 사실 당했었잖아요. 뭐 제가 중계했던 경기인데 너무나도 사실 충격적이었고 근데 시즌이 조금 이제 지날수록 이제 폰세 선수가 조금씩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즌 초중반보다는 타자들이 많이 적응이 약간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뭐 푹 쉬고 이제 뭐 폰세 선수가 이제 1차전에 선발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공략이 됐다는 부분은 랜더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리고 후반기에 보면 전반기에 정말 랜더스가 타율이 거의 9위였습니다. 9위. 맞아요. 팀 9위였거든요. 그런데 후반기만 보면 지금 5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 중간에 뭐 어떤 선수가 뭐 잘했냐고 하면 에르디아 선수가 확실히
후반 경기를 부상에서 보고. 복귀한 네. 이후에 팀 타선을 거의 이끌고 있고 그런데다가 옆에서 이제 LA가 딱 중심을 잡다 보니까 여러 선수들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로 봤을 때는 랜더스가 후반기에 가장 좋은 이 투타 밸런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폰세가 등판하는 경기도 충분히 이제는 랜더스가 해볼만 하다라고 아마 느낄 정도의 타격감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그 타격감이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만약에 진출을 했을 때 유지가 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에레디아 선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승용 감독이 에레디아 선수 출산 휴가를 보내줬었잖아요. 그 네네. 가장 중요한 맞아요. 경기에서 보내줬을 때 저는 그 결단이 가져온 효과. 그러니까 선수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우리 팀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뛰는 것과 갔다 와서도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경기에서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날 팀원으로 이해를 해주는구나 이제 뭐 그런 느낌을 또 받았을 그쵸. 것 같은데요. 네. 자, 또 랜더스가 결국은 또 시즌 최종전이었죠. 이 마지막 5강 경쟁 또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마지막 날까지 5위가 결정되지 않았었는데 정말 이 치열한 네, 5위 싸움 어떻게 본다면 이 정규리그 1위보다 더 치열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저희가 뭐 역대급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 상황을 보면 기존의 역대급은 역대급이 아닌 것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한 번 더 못 칠까요? 네. 역대급으로 그 정도로 아무도 정말 생각을 못했고 사실 뭐 한 3주 전만 해도 저거는 KT가 좀 유리하다고 봤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NC가 9월 19일에 롯데와의 경기에서 김주원 선수가 3회에 실책을 2번 한 그 날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롯데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NC의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이 3.5%? 맞아요. 뭐 이렇게까지도 맞아요. 떨어지는 그 상황이 있었고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9월 30일 KT와 NC의 맞대결에서 NC가 구창모 선수를 내면서 구창모 선수가 또 워낙에 잘 던졌잖아요. 그 그렇죠. 경기에서. 네. 그래서 결국 그 경기를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9연승을 가져갔고 결과적으로는 최종전 144경기째의 5강행을 확정하는 그러한 정말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전날이었죠. KT가 이제 하나와의 경기를 치를 때 0대6으로 끌려가다가 6대6 동점까지 만들었었고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또 그런 부담감들을 충분히 좀 느낀 것이 아닌가, 좀 부담을 좀 느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뭐 LG 트윈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갖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잘하는 경우보다 훨씬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스포츠 종목도 마찬가지고 일반 어떤 일반 사람들도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지만 못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네. 이 상황적인 거를 이겨내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KT도 그렇고 NC 같은 경우가 사실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이게 막판에 시즌 마지막에 9연승을 거두면서 시즌을 마무리를 짓는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승을 언제 만드느냐, 연패를 언제 당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롯데를 보면 정말 잘 싸웠잖아요 올 시즌. 근데 만약에 그 연패가 그 12연패가 아마 초중반에 나왔다고 한다면 롯데는 아마 극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나왔고 NC의 이 마지막 9연승은 사실 연승이 시즌 초반에 나온 뭐 한화의 12연승 그리고 하나의 10연승 굉장히 뛰어난 연승이지만 시즌 마지막에 이 9연승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순위와 직관적인 그 연관이 있는 상황이라 맞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선수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갖고 있는 실력들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그 순위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다 압박을 받고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이겨내는 것보다는 그 부담감이 약간 짓눌린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정규리그 마지막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NC로서는 이 마지막 경기 사실은 지면 탈락하는 경기였고 그래서 라일리 선수를 이제 선발로 내세웠고
상대도 김광현 선수를 내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 1회부터 박건우 선수, 뭐 2회 김희집 선수의 홈런 하면서 초반부터 좀 앞서 나가면서 아까 정현숙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연승하기 직전에 3.5%였던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이 9경기 지난 어제 이제 100%가 그렇죠. 채워진 됐잖아요. 거죠. 네. 이 마지막 9연승의 힘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뭐 간절함은 네. 10개국 난 모두가 똑같은데. 근데 뭐 9연승을 이 거둔 기간에 어떤 기록을 보면 다 1, 2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숫자적으로 보면 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이겼기 때문에. 네. 근데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는 올 시즌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잖아요. 창원 NC파크에서 사고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또 홈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맞아요, 네.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원정 경기를 또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매도 약간 먼저 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호준 감독 첫 해거든요. 그렇죠. 그럼 야심차게 일단은 출발을 했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좋지 않았던 게 한꺼번에 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초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시즌 초에 치르지 못했던 홈 경기를 마지막에 좀 많이 치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홈 경기 성적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5할 조금 넘었으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오는 장점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다 분명히 잘해서 이 포스트 시즌에 이제 진출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숫자 이외에 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NC 다이노스가 이렇게 정말 미러클을 만들면서 저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가 하나가 딱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발 투수 평균 자책점이라 9등 10등이에요, 다. 사실 근데, 로테이션을 네. 채우기도 좀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마운드가 흔들리게 되면 거의 대부분 중위권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라일리 제외하고 두 자릿수 순위도 없죠. 뭐 구원진이 뭐 후반기 때 굉장히 잘해줬다고는 하지만 다른 팀 필승조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야구 이쪽 외쪽에 그러니까 기록적 이외에 뭐가가 작용을 했다는 건데 네. 그거는 포스트 시즌에 가겠다는 그 열망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팀 분위기와 합쳐지면서 그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NC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가을 야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더가웃에 좀 번져 있었다고 하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사실 NC가 힘들다고 봤었던 이유는 잔여 경기가 가장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체력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예상하시기에는 본인들의 힘으로 이거를 5강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그게 맞아 떨어졌고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10경기를 보면 저는 NC가 유일하게 LG를 상대로 호각세를 이룬 팀 그러니까 상대 전적에서 뒤지지 않았거든요. 8승 8패를 만든 게 결국은 이 순위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게 네. 마지막 두 경기에서 LG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호준 감독이 뭐 LG의 전신 코치를 맡았었기 때문에 선수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지만 또 막판에 8경기 동안에 실책이 단 2개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네.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엔 이러한 기적을 만들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NC 팬들도 올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NC 내부에서는 원래 한 줌단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원정에 오는 팬들을 한 줌밖에 안 돼서. 근데 네. 최근에는 한 아, 트럭단, 아, 트럭으로 트럭단. 늘어서 네. 그렇게 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끈질긴 야구를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면 NC도 뭐 어떻게 보면 흥행 참패 동맹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인기 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잔여 경기 남았을 때 장성호 의원께서 NC가 잔여 경기 많이 남아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홈 경기가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원정 경기를 많이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지나서 체력이 고갈될 때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뭐 체력이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올라오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100경기 이상을 뛰었는데 어떻게 체력이 날씨가 좀 선선하다고 해서 올라오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지가 될 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NC 다이노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한 이유를 만약에 뭐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 한다면 일단 시즌 초에 원정 경기를 많이 치르고 시즌 마지막에 홈 경기를 많이 치르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분명히
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렇게 평가를 분명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호준 감독이 이제 첫 해에 가을 야구 진출한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지난해 9위에서 이제 올해 정규 시즌 5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첫 해부터 성과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 5위 이 가을 야구 진출에 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1등 공신을 좀 꼽아본다면 좀 누가 될까요? 그래서 타자 쪽은 아무래도 김주원 선수를 꼽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김주원 선수. 그리고 네. 투수는 뭐 라일리 선수야 뭐 외국인 선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대로 활약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선수에게 편중된 게 아니거든요. 뭐 김진호를 필두로 뭐 전사민 그리고 유진우, 김영규까지 이렇게 이제 4명의 선수가 특히 이제 후반기에 6, 7, 8, 9를 이제 거의 책임을 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그래도 약간 선발진을 조금 더 잘 메워줬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선발진이 사실 라일리 빼고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호준 감독 입장에서도 이 불펜들까지 만약에 진짜로 흔들렸다고 한다면 아마 속수무책으로 아마 시즌을 포기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호준 감독이 생각한 구상대로 이 6, 7, 8, 9를 이 선수들 특히 이제 후반기가 중요했잖아요. 후반기 때 이 네 선수가 잘 또 치러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네. 타자는 김주원 그리고 투수 쪽은 불펜진. 불펜의 그 4명 네.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호준 감독이 그때 LG 경기 끝나고 창원 내려가면서 그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한숨도 안 주무시고 계속해서 이제 경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팅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만큼 선수들을 믿었던 거죠. 이 믿음에 이제 부합을 해준 선수가 타자 쪽에서는 김희집 선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에서도 석점 홈런을 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렇죠. 네. 타율이 그 연습 기간 동안 거의 5할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전사민 선수. 전사민 선수가 9월 21일부터 가장 많은 7경기에 출전을 해서 이닝도 9이닝으로 던졌고요. 1승 3홀드 1세이브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면은 마당새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NC의 승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기여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LG와 하나 또 SSG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5위를 기록한 이제 NC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뭐 기적적인 또 아주 즐거운 또 행복한 승리를 만든 팀들이 있다면 또 아쉬움을 남겼던 팀들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시즌 치르면서 초반에 야구에 참견해서 이 세 팀의 동반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엘롯기라고 불리는 이제 LG와 롯데, 기아. 사실은 충분히 가능성이 또 있는 시나리오기도 했습니다. 시즌을 치르면서 이 세 팀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가을 야구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긴 했었는데 결국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네. 결과적으로 저는 봤을 때 팬들을 화나게 하는 야구를 하면 안 된다. 저희가 뭐 타자가 네. 못 칠 수도 있고 네. 투수가 못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구의 기본을 좀 지키지 않는 그런 플레이 그리고 실책성 플레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고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 2위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네. 좀 부상 선수들이 많이 빠졌을 때만 해도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잘 메워주면서 잘 나갔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오히려 주전들이 돌아오니까 뭔가 모르게 조직력이 좀 약해지면서 이러면은 뭐 이길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큼은 꼭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2연패를 당하고 또 9월에 4연패를 또 당하면서 결국에는 이 확률이 0으로 수렴하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기아가 전반기에는 승률이 5할 2푼 9리, 전체 4위였는데 후반기 이 55경기의 승률이 3할 5푼 1리로 전체 최하위더라고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사실 8월 28일이었죠. 124경기를 치른 시점까지 3위였는데 이후 20경기 만에 그냥. 이후 20경기에서 2할 6푼 3리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예. 네, 사실 그 두 팀 모두 다 사실 충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데 디펜딩 챔피언 기아가 못 나갔다는 것도 엄청난 사실 충격이지만 근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후반기 때 이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순위가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이 됐고 그렇게 또 순위가 떨어졌고 그래서 기아는 흐름상으로 봤을 때 올해 포스트 시즌 나가지 못하겠구나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롯데의 추락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추락이에요. 네, 왜냐하면
12연패를 그 중요한 순간에 당한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에 끊어줄 수 있는 에이스가 또 부상을 당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감보아도 있었고 뭐 여러 선수들이 다 있었는데 결국에는 연패를 끊지 못하면서 12연패까지 당하면서 한꺼번에 추락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팀 모두 굉장히 충격적인데 저는 오히려 디텐딩 챔피언 기아가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간 것보다 3위를 20경기까지 남은 상황에서 롯데가 그러니까요, 네. 지키고 있다가 떨어진 게 저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12연패를 끊은 이후에도 사실은 3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 투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데이비슨에서 이 벨라스케즈로 투수를 교체한 이후에 벨라스케즈 선수가 이제 11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질 못했어. 그것도 거의 뭐 마지막에 뭐 승패가 뭐 상관없을 때, 뭐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승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거뒀던 승리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할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롯데 팬들 사이에서도 데이비슨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게 이제 데이비스 선수가 딱 퇴출이 되고 난 이후에 12연패가 바로 시작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데이비슨 선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패를 글쎄요,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 끊을 수도 있고 끊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10승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0승을 거두고 3점대 중반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 좋은 투수. 왜냐하면 승부수를 이제 띄워야 되니까. 왜냐하면 롯데는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2등, 1등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띄운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KBO 리그가 앞으로 몇 년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장 최악의 외국인 투수 교체가 되지 않을까. 악수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선수를 교체한 거는 최악의 수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대체 외국인 선수들을 데려와서 다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고 이게 ABS 존이 되면서 좀 뭔가 그런 특정 유형의 선수들이 잘 통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후반기의 롯데를 살펴봤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통계를 맹신할 수는 없지만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네. 그때도 이제 피타고리안 승률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기를 보면 피타고리안 승률보다 이제 성적이 더 잘 나왔어요. 근데 후반기에는 그것이 이제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격차가 어떻게 보면 전반기엔 좀 운이 좋았고 후반기에는 운이 나빴다. 롯데라는 팀 자체는 이제 계속 가지만 그리고 또 그 인플레이가 안타가 되는 확률, 바비읍을 봤을 때도 전반기에는 롯데가 리그 1위, 3할 3푼 3리를 기록을 했는데 후반기에는 2할 9푼 9리로 거의 리그 최하위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 롯데가 뭔가 좀 타이밍이 맞지 않는 좀 안타까운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2017년 이후에 8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노렸던 롯데가 아쉽게도 또 이제 가을 야구 합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앞서 이제 기아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기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정말 최하위부터 2위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시즌을 좀 보내게 됐는데 그래서 타이거즈 팬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황동화 선수의 불의의 사고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선수들의 부상이 많은 것이 단순한 불운이냐? 라는 또 의문, 물음표를 또 제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 글쎄요. 뭐 현장에서 이제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부상도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치로 선수가 했던 그 아마 그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선수가 뭐 건강했으면 아프지만 않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다 실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네네네.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실력,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실력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냐? 기아 타이거즈는 부상을 많이 당하는 거 결국 실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직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뭐 관리가 안 돼서 연습량 부족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친 것도 실력이다라고 보면 그냥 실력이 부족했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즌을 좀 마치면서 타이거즈 같은 경우 나성범 선수가 가을 야구 진출하지 못한 것은 온전히 내 잘못이다라고 좀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김태형 감독도 최종전 마치고 나서
운동량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반드시 성적으로 좀 보답을 하겠다. 또 이렇게 또 인사를 남기기도 했는데 두 팀이 이 올 시즌보다 결국 나은 성적을 내년 시즌에 보여주기 위해서 두 팀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롯데는요. 일단은 홈런을 좀 많이 때려야 될 것 같고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따발총이라고 그러죠. 따발총 그렇죠. 같은 걸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도 굉장히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시원할 수 있는데 결국 한 방이 없다 보니까 뭔가 타선 자체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어디서 뭐 30홈런 칠 수 있는 타자를 또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레이에스를 과연 재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명확하게. 근데 김태형 감독은 또 200안타 가까이 치고 100타점을 올리는 타자를 과연 어떻게 바꾸느냐. 고민은 되죠. 네. 네, 근데 저도 사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롯데 감독이라고 하면 진짜 고민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김태형 감독이나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그 슬기로운 어떤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동희 선수가 제대를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한동희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뭐 만약에 믿고 내보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퓨처스에서도 맹폭을 했으니까 정말 잘했죠. 네. 20홈런 이상은 충분히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레이에스의 거치 그리고 한동희를 과연 붙박이로 쓸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예전에 담장을 밀었잖아요. 담장을 밀어가지고 야구장이 더 커졌잖아요. 펜스도 높아지고. 근데 펜스가 낮췄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선수를 키워내지 못할 거면, 그리고 홈런을 많이 치고 싶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펜스를 좀 당긴다든가 아니면 펜스를 더 낮춘다든가 뭔가 그런 방향으로. 근데 어차피 그거는 복불복이잖아요. 왜냐하면 투수들은 또 그만큼 홈런을 많이 허용할 수 있으니까 복불복인데, 일단은 타선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롯데자이언츠 구단 내에서 생각을 한다면, 특히 그 중에서도 장타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 외국인 타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동희 어떤 그 거치, 뭐 외국인 타자의 거치,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야구장을 조금 더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으로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타이거즈는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도 돌아오지 못할 자원들이 많아요. 곽도기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중반? 윤영철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반 이후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뭐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부상도 실력이라고 한다면 그 실력,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는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부상을 당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좋은 라인업이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상 선수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김호령이라든가 아니면 오선우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이 새롭게 발굴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줄어들면서 그 선수들이 어떤 경기에 나가는 확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빌딩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일단은 라인업에 이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몸 관리를 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상이 당하고 싶으면 당하는 선수들이 어디에 있습니다만 네. 그만큼 겨울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부상을 안 당할 수는 없겠지만 적게 당하는 것도 기아에게는 필요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다음 시즌에는 또 이제 엘롯기 이 세 팀이 또 가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지 또 이 부분도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쉬움 또 감동이 있었던 2025 시즌의 정규리그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5팀이 이제 가을행 열차에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6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뭐 추석 때 근무하고 싶다 이런 야구단 프런트 분들이 많았었는데 뭐 그 꿈을 이룬 팀은 5개 팀밖에 안 되고 네. 결국 쉴 틈도 없이 추석 당일인 6일부터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시작이 되고요. 9일에 준 플레이오프 그리고 17일에 플레이오프 25일부터 LG 트윈스가 기다리고 있는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이 승부가 7차전까지 가게 된다면 11월 2일에
우승팀이 가려질 예정이고요. 네. 지난해 이 서스펜디드 경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올해는 1차전에서 서스펜디드 경기가 생기면 1차전의 잔여 경기를 다음 날 하고 2차전을 하루 더 미루는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날 하지 않는군요. 네, 그날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고. 더블 헤더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하루에 2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1위 팀의 홈팀 경기 방식이 변경이 돼서 네. 지금 2, 3,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에서 1, 2차전과 마지막 6, 7차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방식을 채택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위 팀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라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그 홈팀에게, 그러니까 1위 이제 정규리그 우승팀에게 이제 한 경기를 더 줬는데, 요게 이제 약간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2, 3위로 이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그 챔피언십 시리즈부터 다 2, 3위로 합니다. 2, 3, 2. 예.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한 LG가 이제 홈에서 4경기를 치르게 되고 이제 올라올 팀이 3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홈에서. 네. 네. 자, 뭐 정규 시즌의 어떤 그 감흥을 또 여독을 풀기도 전에 바로 이제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됩니다.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성사가 됐는데 1차전 대구에서 열리죠. 그렇죠. 일단은 4위 팀이 1승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NC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또 어떤 형태가 나올지 모르고 지난해 저희가 업셋을 한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KT가 두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또 올라가잖아요. 최초의 기록이었죠. 예, 네. 그래서 올 시즌에도 또 이 기록이 나올지 아니면 삼성이 NC의 돌풍을 막을 수 있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뭐 삼성 라이온즈가 홈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고 1승을 가진 상태로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근소하게나마 좀 앞서 유리한 포지션을 점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상대 전적도 조금은 또 앞서 있네요. 네, 9승 7패로 이제 삼성이 이제 앞서 있는데 결국에는 그 좋은 투수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LC를 상대로 1대0 완봉승을 거뒀던 후라도 선수가 이제 나올 네.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정규 리그가 비록 하루 수년이 되면서 후라도 선수가 하루 더 쉬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반드시 1차전에서 끝내고 만약에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 원태인 선수를 첫 경기부터 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랜더스와의 경기도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1차전에 끝내야 된다고 한다면 후라도 선수만한 카드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네네. NC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구창모 카드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로건 카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로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조금이 아니죠. 좀 많이 불안한데 일단은 구창모 선수가 시즌 마지막에 보여줬던 모습은 선발로 돌아와서 한 4회 정도, 길면 5회 정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구창모만한 카드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한 경기 지금 바로 떨어지는 NC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구창모 카드를 먼저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선발 매치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유불리가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리즈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후라도 보니까 올 시즌 NC 상대로 4경기를 치렀는데 선발 평균 이닝이 7과 3분의 1이닝이더라고요. 네, 완봉도 했으니까요. 뭐 제가 중계했거든요. 1대0 네, 대구 삼성 라이온즈. 그러니까 7이닝, 9이닝, 8이닝, 6이닝 이렇게 소화를 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구창모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전역할 때까지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다면 가을 야구 진출을 시켜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또 승리 투수가 되면서 이 5강 진출하는데도 큰 기여를 또 크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저기 큰 기여한 건 아니고요. 사실 또 승리 투수가 됐잖아요. 중요한 경기에서. 그럼요. 그 경기가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지분이 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또 같습니다. 삼성 상대로 구창모 선수가 통산 2.43으로 강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2021년부터 좀 좁혀보면 삼성전에 4경기에 등판해서 3승을 거뒀고 오, 네. 평균 자책점 3.27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SSG와 NC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구창모 선수가 안 나와서 좀 아껴둘 수 있었잖아요. 경기 네네. 흐름상. 그런 부분에서도 NC가 그래도 믿을 구석은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NC 코칭 스태프 내부에서는 구창모 선수와 로건 선수의 선발을 두고 많이 고민했겠죠. 치열하게 네.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물어봤을 때 구창모입니다. 로건입니다. 구창모입니다. 로건입니다가 네. 계속해서 바뀌었었거든요. 그만큼
1차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카드를 낼지가 사실 승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뭐 상대 전적 그리고 이제 뭐 후라도 선수가 나섰을 때 어떤 그런 보였던 통산 기록들 삼성 쪽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또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앞서 10번이 열렸는데 2차전까지 간 경우도 단 3번이었고 업셋은 이제 단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 5위 팀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NC가 삼성을 상대로 좀 반전의 어떤 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제가 봤을 때 타격은 어차피 용호 상박이에요. 예, 왜냐하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벌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NC도 지금 뭐 9연승을 거두면서 타격이 완전히 지금 물이 오를 대로 몰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지금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타격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삼성 라이온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반드시 1차전을 잡아야 되는 NC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두 경기를 모두 잡으려면 그러니까 이 장점인 그 벌떼 야구가 장점이잖아요. NC의 장점인데 그럼 그 벌떼 야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발들이 4회 정도까지는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최소 4회, 실점으로. 5회 요 정도까지. 우리가 선발을 생각했을 때 한 6회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NC의 구원진은 한 2이닝 이상 던질 투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선발 싸움이 어차피 타격은 용호상박이고 제가 봤을 때 NC의 어떤 그 선발진이 좀 잘 어떤 그 삼성의 타선을 그래도 경쟁력 있게 좀 막아줄 수 있느냐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참 진행하면서 어려운 질문들 많이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두 팀의 좀 키플레이어를 꼽아보자면 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정 기자님 준비하셨죠? 저는 전현직 홈런왕의 대결 디아즈와 데이비스를 좀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선취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NC와 KT 경기 마지막 경기를 봤을 때도 NC는 선취점을 뽑으면서 좀 경기를 쉽게 풀어갔고 KT는 이제 점수를 내주면서 어렵게 갔었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비슨이 사실 올해 한 달 반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홈런을 30개를 넘게 치면서 맞아요. 맹활약을 해줬다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디아즈가 또 지난해 포스트 시즌 경험을 이미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잘했죠. 또. 그렇죠. 네. 홈런 5개를 치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또 그것이 재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떻게 포스트 시즌을 치르질 않으냐는 점은 상당히 디아즈가 좀 앞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키플레이를 뽑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박건우 선수하고 이제 구자욱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한 명의 키플레이어를 더 꼽는다고 한다면 김형준 선수하고 강민호 선수를 꼽을 것 같아요. 오, 재밌네요. 포수를.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전은 그 실력 이외에 이상한 것들이 작용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뭔가 기대도 되지만 불안감도 같이 공존하는 게 사실 이 포스트 시즌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신진급 선수들이 잘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베테랑들이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도 뻔한 뭐 기대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박건우 선수가 그동안에 포스트 시즌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박건우 선수와 이제 구자욱 선수는 각 팀을 대표하는 가장 베테랑 라인업에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들이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김영준 선수와 강민호 선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에 정말 한끗발 하던 정말 강민호 그 작년에 한국 시리즈 경험한 그렇죠. 그리고 김영준 선수는 이제 NC 다이노스의 주전 포수 2년째를 이제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국가대표 주전 포수거든요. 맞아요. 그럼 요 신구의 어떤 그 포수들의 대결 이런 것들도 참 재밌을 것 같고 나름대로 굉장히 볼 수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관전 포인트들이 많아요. 김주원 선수하고 약간 이재현 선수의 어떤 요런 그러네요. 대결도 재밌네요. 있고 네. 김영훈과 뭐 김희집의 뭐 3루 대결 이런 것들도 참 재밌게 보시면 저는 충분히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상대 포수한테 점수를 주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 경기를 아마 가장 깊이 있게 또 가장 어떻게 본다면 흥미롭게 지켜볼 사람이 이제 이승용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SSG 랜더스는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물론 뭐 가장 좀 치열하게 많이 에너지 소모를 해라 이걸 기대하고 있겠지만 당연하겠죠. 네 랜더스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팀이 올라오는 게 조금 더 부담을 느낄
느끼게 될까요? 제가 봤을 쉽진 때는 않죠. 네. 그냥 NC가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고 있고, 그리고 선발 그 매치업을 봤을 때 만약에 NC하고 랜더스가 붙게 되면 압도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랜더스가 유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약팀이 올라오기를 바라겠죠. 예, 그런데다가 랜더스가 아까도 뭐 이야기를 뭐 말씀을 드렸지만 후반기에 마운드도 견고하지만 공격력도 엄청 좋아졌단 말이죠. 네. 그럼 어차피 좋아진 공격력을 10분 동안 활용을 하려면 랜더스필드라든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모두 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자처럼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그 시리즈도 제가 봤을 때는 공격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투수를 보면 확실히 랜더스가 유리하고, 그러면 살아난 공격력을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투수력이 약한 NC가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우리 팀의 공격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NC가 올라오기를 아마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예측을 또 해봤지만 단기전은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아 그럼요. 네, 네, 네. 이거 맞추는 사람이 5강 맞추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만큼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못 맞춰요. 저는 못 맞춰요.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예상을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과연 내일부터 치러지게 되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과연 어떤 팀이 웃게 될지 저희 야구 참견도 또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4경기를 쉼없이 달렸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의 왕좌를 차지하게 될 팀이 누가 될지 이제부터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내일부터 열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또 한국 시리즈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함께 참견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또 민족 대명절 추석이죠. 또 많은 분들 또 보름달 보시면서 또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또 가족과 함께하는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또 야구 팬들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